네, 오늘은 박혜정 밴쿠버 한인문인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두 번째이신가요? 아, 네. 지난번에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지난번에는 그 한국의 날 행사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뒤에 궁금했던 점 그거를 예.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한번 나왔었고요. 네. 그럼 박혜정 선생님은 그 문인협회 회장님 말고도 네. 문화협회, 무슨 협회 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뭐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문화협회에서는 지금 부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 예. 평통위원도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여기 문인협회는 이제 회장직을 맡아서 해야 되니까 이제 좀 업무가 과중하고 책임감도 과중하고 네. 예. 그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또 무슨 다른 아이들 가르치는 네, 일도 제가 하고 그 계시죠? 캐나다 뮤즈 청소년경악단 예. 네 지휘자하고 아이들 이제 가르치면서 꾸려가고 그 원래 전공이 제가 바이올린이기 때문에요. 예. 네, 바이올린 아이들 이제 잘 가르치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 24시간을 잘 쪼개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짬짬이. 아니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 네. 그러면 아니, 이 이민 오면은 아이들한테도 신경 써야 되는데 네. 아이들 교육은 잘 시키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뭐 세세하게 이렇게 막 케어해주고 이런 건 없는데요. 예. 아이들이 이제 정말 고맙게 그러니까 딸이 제가 둘이에요. 근데 이제 아. 큰 딸은 지금 미국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있고요. 치과 의사요. 네, 예. 일단 둘째 딸은 여기서 지금 음악가가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뭐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열심히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잘 자기가 잘 길을 잘 개척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굉장히 감사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제가 보면은 너무 이렇게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써도 북미주에서는 사실 그 정보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학 예. 정보가. 한국 같으면 서울에 있는 학교 그럼 옆집 아줌마한테만 물어봐도 다 답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차피 아이들이 찾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 서포트를 좀 그 엄마는 좀 그 세세한 것보다도 큰 길을 좀 열어주면 어느 좀 바운더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만 해주면은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 일단 뭐 저는 감사하죠. 제가 제일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잘 커져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제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어느 뭐 이제 학원이라든지 네.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정보도 없이 네. 아이들 스스로 그렇게 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뭐 학원 같은 데는 이제 가본 적은 없고요. 예. 근데 제가 좋은 거는 그러니까 튜터 그러니까 그냥 서제스천 하는 거는 그 튜터를 구할 때 자기네 학교 제일 그 12학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튜터를 하면 그게 훨씬 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값도 예. 싸고 시간당 값도 싸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이제 걔네들이 여기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무슨 대학처럼 예. 이렇게 수강 신청 같이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짜여진 시간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위에 선배들이 야, 이 선생님은 점수가 잘 나온다 뭐 이렇게 알려주면서 하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튜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거밖에 안 했어요. 딴 거는. 네. 어쨌든 이민사에서 네, 네. 하시고 싶은 일들은 다 이루어지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그렇죠? 목표가 뭔지 자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일단은 아이들이 와서 잘해줬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 저 나름대로 이렇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문인협회 회장님을 맡으시면서 네. 또 요번에 책이 나오셨다고 네, 네. 예,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문인협회 회원들끼리 이제 글을 모아서 예. 이제 책을 만드는데 요번에가 이제 3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필가하고 시인하고 동화 쓰시는 분, 동시 쓰신 분. 네, 그래서 전부 23분의 글을 모아서 네, 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문인협회의 회장님으로 지금 맡고 계십니다. 네. 문인협회 회장님이면 그럼 글도 직접 쓰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글을 써야지 들어오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 협회는 신춘 문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 이제 조금 있으면 광고가 나갈 텐데 1월부터 2월 사이에 2달 동안 아마 이제 글을 모아서 2월 말이 마감이에요. 그래서 신춘이니까 이제 3월 달에 시상식을 해서 저희 그 문인협회를 통해서 등단하신 분들이 이제 회원이 되시는 거예요. 아, 네. 일반인들이 문인협회에 가입하려면 네, 네. 신춘문예에 이제 뭐 당선이 됐든지 네, 네. 입상이 되면은 네, 네, 네. 예, 회원으로 가입할 수 네.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면 선생님도
그 신춘문예에 한번 글을 써서 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글을 썼던 사람은 아니고요. 예. 제가 제일 처음 글을 쓴 거는 동시를 처음 쓰게 됐어요. 근데 동시를 그것도 뭐 동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제3의 그 MBC 창작동요제를 이제 제가 이제 그 작곡을 좀 했기 때문에 네. 나가보려고 그랬는데 거기 이렇게 규약을 보면은 이 모든 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작사의 가에 대해서 나오는 그 글은 저작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작곡가가 그런 그 문항이 있어서 제가 그 서점에 가서 이렇게 찾아봐도 내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글을 썼던 사람도 아니고 이제 머리를 쥐어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동시가 어려운 게 아이들한테 야 내가 쓴 것 좀 한번 내봐 그러면 너무 어린이스럽고 또 기존의 작가들이 쓴 거를 쓸 수도 없고 그러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우리 제자한테 야 너 혹시 뭐 동시 쓴 거 없니? 그랬더니 제가 쓴 건 없고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다가 구름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구름이 소세지도 되고 아빠 얼굴도 되고 이래요. 이렇게 이제 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돼서 그러면은 그걸 한번 구름에 대해서 써봐야 되겠다. 그게 제일 최초로 쓴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네. 창작동요제 나가기 위해서 저작권을 피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직접 써봤다. 네네. 그래서 처음 글 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구름에 꿈을 싣고 이게 이제 그 제목이에요. 한번 제대로 낭독 한번 해보시는 겁니까? 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많은 구름 속에는 그 무엇이 있을까? 저 많은 구름 속에는 우리의 꿈이 숨었네. 아빠 얼굴, 엄마 얼굴 모두 갖가지. 우리들의 무한한 꿈 모두 갖가지. 저 하얀 구름은 그 어떤 모습일까? 저 하얀 구름은 우리의 예쁜 꿈단지. 하얀 등대, 푸른 바다 모두 갖가지. 우리들의 예쁜 마음 모두 갖가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였네요. 네. 구름이 뭐 동물의 모습도 그렇죠. 있고 네네. 아주 뭐 배의 모습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걸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제 그 곡의 주제가 꿈이에요. 네. 예. 그래서 한 거의 제목이나 가사 내용 중에 한 90% 이상은 꿈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글을 쓰게 된 거는 또 밴쿠버 와서 글을 쓰게 된 거는 중앙일보 이제 그 컬럼니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수필을 쓰고 이제 음악에 대해서도 쓰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문인협회에 네. 글을 내는 바람에 네 그렇게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제 그 컬럼니스트를 활동하면서 그 컬럼 난의 제목이 꿈배를 띄우자. 그것도 꿈이 또 들어가죠. 예, 근데 그 꿈배를 띄우자라는 곡은 지금 한국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민 오실 때도 벌써 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인협회 회원 작가님들이 네. 이 책 속에 어떤 글들을 담고 있는지 네. 어떤 글 이야기와 글쓴이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이 글 쓰시는 분은 없죠. 여기 와서는. 네. 전업 작가는 한 분도 안 한 분도 계신가요? 없죠. 네. 어,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뭐 작가로 활동을 해서 무슨 크게 작품비를 받거나 이게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자기의 생활이 있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분은 참 우울한 상황에서 이제 사실 여기가 살기가 뭐 만만치 않은 곳이니까 이제 우울증에 걸릴 뻔한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여고 시절 때 내가 그래도 글을 썼었지 이러면서 이제 시로 풀어내신 분도 있고 또 지금 트럭 운전을 하시면서도 글을 쓰시는 분이 있고 근데 트럭 운전은 이제 아마 그 국경을 왔다 갔다 미국 국경을 다니는 그 화물차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대륙횡단.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막 다니시면서 느끼는 것들을 쓰시는 분이 있고 또 뭐 요리사도 있고 네, 각기 계층의 직업을 갖고 계세요. 네. 그 작가분들이 하나의 다 스토리시네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보고 느끼는 거 다 그런 걸 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움도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글을 읽음으로써 이제 느끼는 바도 많고 이렇겠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 펌프에 물을 넣어야지 그 물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네. 그 물에 대해서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밤에 좀 잠깐 읽어봤는데요.
마중물을 꿈꾸며 그게 이름이 이제 마중물이라 그래서 그 물을 집어넣으면서 물이 나오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제가 그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이제 호텔 일을 하면서 느끼는 일들. 네, 그래서 호텔 일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그러니까는 그 사회에서 지금 그 호텔은 우리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호텔이지만 그 안에 이제 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운영하면서 그런 이제 뭐 힘든 것들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좀 잘 하여튼 느끼면서 우리가 그걸 또 보고 또 간접 체험을 하면서 공부도 되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생활하면서 직접 네. 체험하신 것들을 이제 글로 풀어나갔단 말씀이죠. 네, 네, 네. 예. 그 작가님들 중에 좀 대표가 될 만한 또 작가님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고문이 그 반병선 목사님이 고문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 목사님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 시비가 예. 이 밴쿠버에 세 개가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아, 네, 그것도 한국 글씨도 있고, 한글도 있고, 옆에 영어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밴드센 공원에서 이제 볼 수 있고요. 10이라 하면은 뭐 이렇게 바위가 이게 한번 본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바위 바위. 같은 데다가 네. 이렇게 탁 이렇게 새겨갖고 네네. 예 무슨 시 제목 쓰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대 배달의 후예이거든. 음, 그래서 이제 1절 그럼 뭐 무궁화를 심고 코스모스를 심고 이제 봉선화를 심고 그런 게 이제 1, 2, 3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밴드센 공원에 가면 그 한국 정원이 따로 있어요. 예. 거기 안에 들어 있어요. 그 육각형 이제 육각정이 있거든요. 육각정 옆에 시비가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안 밴드센 공원. 가봤어요. 왜냐하면 한번 네, 찾아뵙겠습니다. 왜냐하면 밴드센 공원만 그 입장료가 있는 것 같아요. 밴쿠버 아. 전체에서. 네, 그래서 딴 공원은 다 무료인데 거기만 이제 그 빅토리아 섬에 있는 그 부차드 가든 부차드 같이 가든, 네 그렇게 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들어놔서 네 거기만 입장료가 조금 비싼 듯 네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공원은 다 무료고. 음, 근데 이제 베어크릭 파게는 이제 그저 무리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의 이제 그 시비가 있고요. 네, 동물원 밴쿠버 동물원에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참 그 사람 외국 사람들이 가서 봤을 때 한글도 볼 수 있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자랑스러워. 그 문인협회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뭐 또 다른 업적이나 뭐 활동 상황이나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저희 있습니까? 문인협회는 이제 매월 원례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원례를 함으로써 그 회원들 간에 그런 뭐 맨날 만나면서 그냥 놀고 먹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쓴 거 들고 와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금 이렇게 문인협회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신인인데 그분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성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기성 작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 시에 대한 강좌도 하고 수필 강좌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오픈해서 뭐 같이 와서 들으실 분은 같이 듣게도 하고 그 그렇게 합니다. 문인협회 활동을 계속 하시다 보면 진짜 뭐 작가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등단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또 등단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1, 2년 정도여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은 한국에 있는 그 순수문학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그 등단할 수 있는 곳에 추천을 해드려서 그쪽을 통해서 거의 다 등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문인협회 회원님들이 등단하신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죠? 네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책이 네. 그 작가 선생님이 다 모여서 이제 쓰셔갖고 이제 네, 한 네, 권의 네. 책으로 발간이 됐는데요. 네. 그럼 이 책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네, 이거는 밴쿠버의 그 새생명 말씀사하고 예. 오늘의 책하고 네 거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예. 만나시 혹시 모자라면 제가 예. 열심히 갖다 놓을게요. 저도 뭐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네. 뭐 몇 번 이제 앞에 조금 봤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글 안에 네. 그분들의 이제 삶이 녹아 있는 것 같은 네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또 출판 기념회도 하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출판 기념 매년 그 문학의 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름을 지금 너무 문학의 밤 이게 딱딱해서 우리나라식으로 글잔치 마당 네, 이름을 그렇게 이제 바꿔서 매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출판 기념회와 더불어서 같이 글잔치 마당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장소는 그 번화비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4시 반 11월 30일 토요일. 네, 여러분들이 그냥 그건 오픈돼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같이 그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 뭐 그 글 교회에서 돌아가서, 밤에 하는 문화재 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네,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음악도 있으니까요. 예. 네, 음악과 문학이 같이 시도 곁들어진. 낭독하고 네, 뭐 예. 예. 그거 어서 보시면 좋을 것 재밌겠네요. 같아요. 예. 네, 옛날 추억도 생각하고. 네, 예, 아무튼 좋은 글들과 함께 선생님이 이제 여러 활동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자주 뵈야겠네요. 뭐 여러 가지 저희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네. 근데 이게 활동하시는 것도 많으니까. 근데 글을 쓰는 거는 이제 저도 굉장히 저는 이제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이제 글 쓰는 거 자체는 저하고 굉장히 상반된 거라서 이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이든 음악이든 하여튼 뭐든지 그렇잖아요. 자꾸 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글은 뭐 내가 글을 어떻게 써? 뭐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전혀 글을 안 쓰시던 분들도 자꾸 쓰시다 그럼요. 보면 네, 이제 그 된다 방법밖에 이거죠. 없어요. 무슨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작곡이든 글이든 이게 정답이고 이 곡은 다 틀렸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글을 하여튼 습작이라도 자꾸 쓰시면 꽤 주위에서 느끼시는 거 있잖아요. 습작이라도 자꾸 쓰시고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누가 그분 어떤 분은 그때 한국에서 오신 분한테 여쭤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 지금 시를 한 60편 정도 썼는데 어떨까? 내가 시인이 될 수 있을까? 그분이 수필가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분이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 글은 1000편을 쓰고 얘기하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1000편을 쓰면 그 다음에는 뭔가 이제 거기서 건질 게 있다. 뭐 100편 이런 건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걸 딱 갖고 계셔서 내가 일단 100편 정도 쓰시면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 올라가고 1000편 정도 쓰시면 1000편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여러분들이 뭐 누구나 다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루에 한 편은 좀 어렵겠고 쓰시다 보시면 1월에 이제 우리 그 신춘문예 여기에 등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면. 근데 룰은 뭐 이렇게 딱 있는 건 아니고요. 시는 사실 또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팁을 드리면 단락을 좀 잘 나누시면 근데 보시면 단락 없이 막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 내용은 좋은데 그런 거 보면 좀 그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문단 나누기 하든 이런 생각을 하셔서 단락만 좀 자꾸 나누어서 잘 나누셔서 내시면 그러면 참 그럼 등단하기 팁이 될 것 전에 그런 사전에 기초교육 같은 게 문인협회에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강좌라든지. 네, 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다 지나갔고요. 그러니까 그 수필 강좌, 시 강좌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갔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뭐 개인적으로 그런 팁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이제 글을 좀 처음에 이제 쓰고 싶은데 난 전혀 글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문인협회에 전화하면 많이 가르쳐 드릴 겁니다. 네,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만 예. 아는 다 가르쳐 드릴게요.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예, 마지막으로 박혜정 선생님의 즉흥시 한번 듣겠습니다. 즉흥시는 그런 거는 좀 없고요. 네, 제가 네. 지금 여기서 봉사를 하면서 예. 이제 그 느낀 바, 뭐 왜 봉사를 하게 됐나, 뭐 이런 것만 제가 마무리로 제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이렇게 뭐 여러 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라고 뭐 생각은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단체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는 이 사회에 이제 이민 와서 좀 더 그 의미 있는 삶을 좀 살고 싶고 또 인생을 젊고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뭐 봉사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일을 하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다 그렇게 하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와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거 타이틀에 대해서 글을 썼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제가 쓴 그 내용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란 정말 무슨 표창을 받고 이렇게 무슨 어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로서 자기가 주위를 위해서 자기 갖고 있는 그 달란트가 있잖아. 그거를 주위를 위해서 나눠줄 때 그 사람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제 결론은 그렇게 썼는데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분은 피아노를 좀 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양로원을 가서 피아노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4개를 정해놓고 양로원 4개를 다니니까 한 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양로원은 한 달에 한 번 오시지만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피아노를 치시면서 어느 날은 뭐 추석 같은 날은 한복을 입고 가서 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그렇게 그 국위선양도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이 봉사를 안 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읍내에서 진짜 그 뭐야 나타내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사모님인데 뭐 배낭에다가 비닐봉지 같은 거 하나 집어넣고 자기가 버스에 내려서 어디 영어 공부를 하러 가는 동안에 쓰러기가 있으면 그걸 주워 갖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자체가 전부 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무슨 특별하게 무슨 봉사를 할까 이렇게 봉사도 이렇게 뭘 정해놓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진짜 하나하나 하다 보면 본인 자체가 많이 배우고 또 본인 자체가 기쁘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